좀 어디 브랜드가 더 좋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아스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이나믹에 비해서 헬스장 이름은 하드코어인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약간 부티크 헬스장 느낌이에요. 리니어 라이팅을 쓰고 있는데 실루엣을 못 살려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일산 파주 쪽에 있는 탄현 버클다운짐이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여기를 가는 이유는 머신 브랜드를 리뷰하기도 위함이 아니고 헬스장 리뷰하기도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에이블짐 리뷰를 할 때 아스널 머신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아스널과 반대되는 분들이 머신을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들으셨을 때 기분 나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저를 이제 공개적으로 인스타그램에 태그 넣으시고 저희를 이제 저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과는 드렸지만 한번 만나서 직접 얘기해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촬영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애매모호해진 게 실제로 다이내믹 코리아 대표님이 또 따로 계셨던 거였고, 버클다운짐 대표님께서는 원래는 촬영하실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촬영에는 안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버클다운짐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 헬스장에는 뭐 특별한 머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다이나믹 판매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다이나믹 머신 당연히 있고 너틸러스 나이트로 그 셀렉토라이즈드 라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신들도 충분히 좋고 저희를 저격한 헬스장은 과연 어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버클다운짐에 들어왔는데요. 버클다운이라는 뜻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벨트를 졸라매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뭔가에 집중하고 전념하다는 뜻도 있어요. 저는 사실 버클다운 짐이라고 했었을 때 되게 비장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에 들어오면 하드코어한 느낌이 강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표님께서 다이나믹이라는 브랜드도 판매하고 계시고 다이나믹 머신을 이제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 약간 하드코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 들어와서 느낀 느낌은 오히려 부티크 헬스장 느낌이 강해요. 매립으로 바둑판식으로 했거든요. 헬스장에서 이런 바둑판식 조명을 하게 되면 조도가 너무 일관되게 내려오기 때문에 몸의 곡선이나 이런 실루엣을 드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프레이트 하는 거나 웨이트 하는 공간에 가보면 이렇게 조명이 빽빽하게 있지도 않고, 그리고 리니어 그리드 라이팅을 분절로 사용해 가지고 방향성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타일과 벽면을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차분한 느낌이어서 이름과는 약간 조금 느낌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 가장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봐선 대표님께서 밖에 채광이 좋은 거를 생각해서 조명을 선택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리니어 그리드 라이팅이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었으면 방향성이 훨씬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버클다운즘은 좀 뭔가 트집 하나 잡고 싶은데 트집 잡을 게 사실 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 딱히 없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섹션 구획도 잘 맞춰져 있고 머신 구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여기서 지금 매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이 플레이트 로디드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이고 셀렉토라이즈드 같은 경우는 너틸러스 나이트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머신에 대해서 한번 깊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머신은 다이나믹의 팩플라이 앤 리어델트 머신이에요. 이 머신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뉴텍 머신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피디님 보이세요? 어떤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운동성을 가지는 머신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일반적인 대부분 팩플라이 머신이나 리어델트 머신들 같은 경우는 이 플로팅 조인트라고 해요. 어느 누구나 앉아서 키가 작건 크건 간에 이 머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짜로 그냥 만들어놔도 보면요, 일부 자기 신장에 맞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일일이 조절하다 보면 조절 옵션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유격이 생기기도 쉽고 또 조절하는 것도 또 불편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플로팅 조인트를 써요. 팔이 긴 사람은 벌려서 쓰면 되는 거고 좁은 사람은 당연히 이 상태로만 쓰면 되는 거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회전축에서부터 이 플로팅 조인트가 있는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다른 머신들 보시면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당연히 이 플로팅 조인트가 좀 멀리 있게 되면 훨씬 더 사용하는 건 편해요. 팔 길이가 다르고 흉곽까지도 사실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회전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무게감이 좀 빠져요. 이게 멀리서 플로팅 조인트가 있다 보면 발 통제해서 하시는 분들은 흔들거림 없거나 방향에 문제 없이 잘 이동하셔서 쓰시겠지만 고중량이나 잘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힘이 다른 데로 분산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 플로팅 조인트의 설계도만 봐더라도 이 브랜드가 어떤 걸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걸 밀었었을 때 흔들거림이 좀 적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형태로 머신을 만든 걸로 유명한 거는 과거에 매그넘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매그넘이라는 데가 플로팅 조인트를 짧게 한 군데만 놨어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이걸 좀 길게 해서 어깨너비 넓이로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팩플라이 리어델트 중에 좀 멋있는, 그리고 홀리그레이,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머신 중에 하나는 바디마스터라고 있어요. 바디마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플로팅 조인트가 없고 손목 회전한 부분에 플로팅 조인트를 넣어놨어요. 말 그대로 팔 길이만 딱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디마스터 같은 경우는 손목이 좀 돌아가는 형태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유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무게감이나 직결감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이는 것과 좀 넓게 있는 게 있는데, 저는 한번 두 개 다 써보시면서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이 암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요. 이게 암이 가볍고 무거운 거에 따라서 벌어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당연히 무겁기 때문에 묵직한 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무겁다 보면요, 우리 코어가 튼튼한 것처럼 흔들거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튼튼한 느낌이 드는 아주 좋은 리어델트 앤 팩플라이 머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나 하다가 어깨가 불편하거나 팔이 좀 가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유텍 머신처럼 플로팅 조인트가 좀 넓게 퍼져서 붙어있는 머신이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머신은 너틸러스 나이트로 버티컬 체스트라는 머신이에요. 이 머신 정말 유명한 머신인데, 이 라인업 자체가 대단한 게 뭐냐면 벨트로 구동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PD님 여기 보시면 보통 이런 셀렉트라이즈드 머신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여기 있으면 케이블이나 이제 도르래가 여기 달려서 이 한 축으로만 움직이는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포바 링크 케이지가 어떻게 보면 적용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입력하는 값과 출력하는 값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르래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바 링크를 추가해가지고 분리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런 사졸 구조를 하지 않고 회전축 단일축 하나로만 움직이게 되면 원율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콤파스를 찍고 돌리는 느낌이에요. 원을 그리는 궤적이 관절 친화적이긴 하지만 그 곡선이 좀 과해지게 되면 타겟 부위에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립을 잡았었을 때 불필요한 손목의 전달력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 너틸러스 같은 경우는 일부도 이렇게 절을 추가해가지고 최대한 직선의 느낌, 곡선을 그리지만 비선형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었었을 때 홀을 그리지만 곡률이 최소화되어 있고, 이 손바닥에 있는 그립의 느낌도 딱 일자로 밀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곡선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손목에 전달되는 전달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같은 경우는 캠이 없어요. 원래 너틸러스가 유명한 게 비선형 캠이 들어가가지고 감기는 정도와 곡선에 따라서 저항 곡선을 다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곡선이 일정하고 끝에서 더 힘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링크가 이 기하학적으로 이게 밀다 보면 이 각도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구간별로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항 곡선이 달라질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 또 하나 큰 특징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이 벨트거든요. 이 벨트 두 개가 서로를 감으면서 돌면서 밀어주는 형태예요. 이거는 이제 트래블링 도르래 형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움직 도르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움직 도르래라고 하면 원래 무게보다 2분의 1 무게가 줄어야 되지만 오히려 이거는 더 오히려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감싸져 가지고 밀기 때문에 벨트에 이 최대한 면압을 생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게 밀다 보면 이 메인 회전축에서부터 이게 계속 멀어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끝에서 더 무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어느 정도 다 펴가는, 그러니까 관절이 정렬돼서 힘을 더 잘 쓸 수 있고 필 수 있는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더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락아웃 전까지도 최대한 가슴 근육을 짜낼 수 있게 만든 머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설계가 80년도 90년도 너틸러스 2세대 때 이미 완성된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이미 설계된 머신을 2000년도까지 와서도 매번 조금씩 계승하면서 개선된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나이트로 플러스 버전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산업용 볼 베어링 하우징을 외부에 받는 형식이었는데, 좀 더 디자인적으로 고급화시키고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 인입시키는 방식으로 바꿨었거든요. 여기 버클다운쯤에는 굉장히 고가의 너틸러스 나이트로 라인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오늘 촬영 오신다는 걸 아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촬영하실 때 인사 한번 해주고 싶다고 너무 감사히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습니다. 꼭 인스타로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운동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담백이 짱입니다. 네.
글리세롤 짠. 그 다음은 사실 소개하려는 머신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머신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지금 보면 보통 벨트에는 이렇게 선이 가져 있어요. 잘 굽혀지기 위함도 있고요. 마찰력이 좀 더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도르래 사이를 지나다 보면 공기 숨구멍 같은데요. 그래서 미세한 소음도 솔직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 머신은 막 20년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된 머신을 한번 재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재들도 많이 바뀌긴 하는데, 사실은 너틸러스 나이트로 머신이 진짜 묘미는 도르래를 면압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르래의 그 질감과 쫀쫀한 맛을 극대화시키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레버예요. 아까 그냥 체스트 프레스처럼 셀렉토라이즈 메이드에도 불구하고 캠 없이도 링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가변 저항도 주고 선형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또 하나 너틸러스 나이트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벨트를 주문 제작해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벨트가 워라벨트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지만 벨트 소재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너틸러스 나이트로 같은 경우는 이 도르래나 이런 설계에 맞게 본인들이 주문 제작을 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너틸러스에서 원래 사용하던 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벨트를 사용해도 막 운동감에 있어서 다른 점은 있지만 엄청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베어링을 바꾼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도 그냥 플라스틱 베어링 써도 운동감에 있어서 전혀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원형 베어링은 아니다라는 거, 이걸 아마 느끼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게 벨트가 원형 벨트가 아니네, 원형의 베어링이 아니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충분히 여기 대표님이시라면 벨트나 이걸 다 원본 비슷하게 다 맞추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안 맞춰진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벨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밀어보면 여기에 너틸러스 마크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거 짭으로 찍어내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이 벨트 기본적이고 우리가 아는 케블라 벨트만 사용해도 어디 머신에 어떤 도르래 형태에 갖다 놔도 다 기본적으로 값어치를 하는 머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아라미드 소재만 돼도 제가 봐서 운동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이나믹의 35도 레그 프레스예요. 보통 레그 프레스는 원래 45도 각도에서의 레그 프레스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45도 각도 같은 경우는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요, 버딩크가 발생하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45도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버딩크 없이 편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35도예요. 훨씬 포지션 자체는 편하고 미는 것도 편하지만, 우리가 45도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중력의 한 70% 정도로 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35도 같은 경우는 중력의 한 50% 정도, 킬로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무게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감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응답력이나 반응성이나 무게감이나 직결감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과거 옛날 머신들을 보면 대부분 다 45도고요. 하드코어한 머신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하드코어한 걸 추구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대부분 다 45도로 만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신의 가치가 빛났던 게 뭐냐면요, 35도로 만들다 보면 다행히 우리가 이 중력의 벡터감에 수직으로 꽂히는데 그걸 방향을 35도 각도로 이렇게 치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각도가 많이 낮아 있는 만큼 이 샤프트에 걸리는 저항은요, 마찰력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머신을 처음 나왔었을 때 오히려 45도에 비해서 직관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찾는 이유는 부드러움 때문에 있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이상의 샤프트를 쓰고 베어링을 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예전에도 그렇게 좋은 걸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샤프트와 베어링을 잘 매치해서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흐르고 타고 내리다 보니까 35도에서도 45도 못지않은 압박감과 무게전달감을 준다라고 해서 이 머신이 떴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과장된 부분도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설계의 특별함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샤프트나 베어링도 결국 부품이거든요. 유명 회사의 고가의 샤프트와 베어링을 맞춰서 넣으면요, 사실 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겁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트롤리 무게 무겁게 만들고 프레임 자체를 무겁게 만들면 어느 누구나 설계에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는 설계의 특장점이 없는 머신 중에 하나가 이 레그 프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레그 프레스 네뷸라를 어떻게 보면 계보로 있는 레그 프레스인데, 네뷸라 계보로 있는 모든 레그 프레스가 저는 굉장히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머신이면 틀림없지만요. 뭐 이거는 다른 분들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머신은 레그 익스텐션 머신인데요, 이 케이블을 보면 굉장히 얇은 케이블을 썼어요. 보통은 도르래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곳에 얇은 케이블을 써요. 도르래를 많이 쓰면서 그래서 이 얇은 케이블의 내구성 단점을 그 도르래가 어떻게 보면 굽힘 능력을 분산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내구성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얇은 경우는 뭐 테크노짐이나 이런 데서 도르래가 좀 많이 들어갈 때 사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르래가 굉장히 많이 안 들어가요. 도르래가 되게 단순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은 케이블을 썼어요. 이 레그 익스텐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회전축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레그 익스텐션이 나오고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레그 익스텐션은 당연히 축이 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축이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입장과 퇴장이 불편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장하려고 하면 이게 좀 자체가 불편해요. 다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근데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회전축을 가운데에 고집한 이유는 뭐냐면 다이나믹이 과거 네뷸라의 1세대 머신의 설계를 따르는 것도 있지만 가운데에 있었을 때의 장점은 좌우가 틀어짐이 덜해요. 회전축이 한쪽에 있다 보면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쪽으로 무조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어디에 회전축이 있냐에 따라서 틀어짐이 그쪽으로 심해지게 돼 있거든요. 축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틀어짐이 덜하고 안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사실 더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대신 일반인분들, 회원분들이 썼었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이나믹 레그 익스텐션 처음 써보는데 신율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게 걸릴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이나믹이 추구하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써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머신은 다이나믹의 스쿼트예요. 이거 V 스쿼트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면 단일 회전축이거든요. 샤프트 두 개가 엄청 두껍고 이 산업용 볼 베어링 하우징도 기본적으로 머신업계에서 쓰는 게 FL205를 써요. 이거 FL207을 썼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튼튼한 부품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스쿼트 머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스쿼트를 모방하기 위해서 좀 더 직선과 가까운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기계적인 느낌의 통제감을 주기 위해서 보통 링크를 추가해서 뭐 포바링크 케이지로 만들던가 다양한 여태까지 설계 복잡성을 주는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일함이에요. 이 단일함의 장점은 절대 사절이 따라올 수 없는 민첩함이 있어요. 대신 궤적에 있어서는 원하는 궤적을 완전히 선형적으로는 만들지 못하겠지만 이런 머신을 써보시면 훨씬 사절들 머신들에 있어서 훨씬 더 민첩하다고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풀다운 머신이에요. 제가 이 풀다운 머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 카페 스탭님한테 이 머신에 대해서 좀 많이 올려달라 자료도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머신 회사들이 랩풀다운을 모방해서 더 새롭게 현대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설계를 내놨어요. 물론 다 각자 브랜드에 맞게 멋있게 해석을 해냈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랩풀다운을 뛰어넘는 풀다운 머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나마 현대적으로 가장 잘 해석한 머신이 이 너틸러스 풀다운이라고 생각해요. 이 너틸러스 풀다운 보면 정말 광배근에 무게가 걸릴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머신 보시면 무조건 광배 타겟 위주로 한번 저는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머신은 메가메스예요. 저희가 이 전편에서 진80 리니어 로우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사실 이 메가메스가 어떻게 보면 리니어 로우를 유행시킨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머신을 메가메스에서 최초로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최초로 봐도 무방하게끔 이 메가메스가 이 리니어 로우를 세상에 많이 알렸어요. 근데 이런 리니어 형태,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이는 형태 로우의 최고 장점은 일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훨씬 더 직결감이 좋다는 의미거든요. 진80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걸 넓게 만들었잖아요. 비틀림 때문에 그래요. 진80 같은 경우는 그걸 좌우로 비틀어도요. 유격이 아예 없어요. 대신 이 머신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벌써 유격이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들거릴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샤프트가 가까웠을 때 좌우 토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단점이다. 근데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크지만 조명이 진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조명이 이렇게 분절되게 있는 게 아니라 더 길게 이어졌으면 훨씬 더 머신도 더 부각돼 보이고 뿌연 느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잔배기를 저격하셨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단점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관리도 잘 돼 있고 머신 구색도 너무 잘 맞춰져 있어서 깔 게 별로 없어요. 굳이 억지로 단점을 꼽아내자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약간 부티크 헬스장 느낌이에요. 헬스장 이름은 하드코어한데 들어와서는 부티크 헬스장 느낌의 약간 바둑판식으로 조도도 어느 곳에서나 잘 받을 수 있는 조도여서 헬스장 조도로는 안 어울리는데 막상 또 들어오면 여기는 또 오픈형 천장인데 또 이런 방향성을 주는 리니어 라이팅을 쓰고 있는데 또 그것도 직선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부분이 있어서 조명이 조금 아쉽다. 실루엣을 못 살려줄 것 같다. 특정 부분에서는 너무 조도가 일관되게 들어와서 그림자가 안 생길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너무 어둡고 칙칙할 것 같다 라는 게 제가 봐서는 여기의 유일한 단점인데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기 뭐한 게 밤에 또 와봐야 될 것 같고 운동하시는 데는 단 조금의 문제도 없고 그냥 딱 봤었을 때 대부분은 와 인테리어 되게 좋고 깨끗하다 라고 느낄 인테리어예요. 저희가 처음에 갈 때 버클다운짐이 잔배기를 저격했고 저희도 뭐 버클다운짐을 저격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목적으로 간 거 아니고요. 이제 머신 판매자분들끼리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제가 아스널이라는 머신이라는 걸 다룰 때 아스널과 다이나믹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머신이에요. 왜냐면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아스널 대표님께서 그런 안 좋은 비방하는 소문에 대해서 속상해하셔서 아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다이나믹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칭하는
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판매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뭔가 서운하시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머신 하는 거 있어서 당연히 제가 정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모든 제 설명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헬스머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헬스머신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매일 하루에 거의 게시글 2-3개씩 365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한 8년 동안 그 게시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걸 올리는 이유는 관장님들 입장에서는 비싼 머신을 갖다 놨는데 이걸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머신의 진짜 가치를 알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관장님들도 좀 더 가치 있는 머신을 구매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유튜브도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제가 잠베이 카페에서 수많은 머신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했지만 저는 그 8년 동안 소개하면서도 그 어떠한 업자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소개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 유튜브 역시 특정 관계 없이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머신 브랜드들을 알리고 머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마시고, 정말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저희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나 잠베이 카페 공지글이나 유튜브의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니까요, 뭐 어떠한 브랜드라도 다 소개해 드릴 거고 최대한 장점 위주로 그 브랜드가 어떤 소비자를 타겟하고 어떤 걸 지향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신청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잠베이 구독자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해 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